1년 만의 영상이다. 그동안은 영상 밖에서 나 혼자만의 챌린지를 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따끈따끈한 챌린지라고 한다면 독일어가 되겠다. 이제가 한 달을 넘긴 왕초보인데 나도 내가 독일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반복되는 실패들에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가던 상황이었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내일 없이 막 살아가다가 작게라도 성공을 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기왕이면 나의 노력에 따라 정직한 결과가 나왔으면 했다. 그건 공부였다. 직장에서는 업무나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태반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처럼 투자 또한 수많은 변수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에 비해 공부는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한다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 것이었다. 여느 날과 같이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어 영상이었다. 다른 외국어들과 달리 아주 거칠고 강렬한 발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영상이었는데 독일어만 오버해서 발음한 것이라 독일어 발음 영상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발음이 너무 멋있었다. 젠틀하면서 지적인 느낌이었다. 개똥 같은 말을 해도 이 세상의 진리를 담은 말일 것 같았다. 게다가 내가 몇 년 전 다녀와 사랑에 빠진 알프스 접경 국가들이 독일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내가 건강한 생각을 배웠던 니체도 독일 철학자인데다 나의 최애 소설은 독일계 스위스인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즉, 내가 배우기에 손색이 없었다. 잠시 독일어가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떠올랐고 쓰임새도 많고 그나마 배우기 쉽다는 다른 언어를 배울까 생각도 했다. 마지막까지 고민한 건 프랑스어였는데 프랑스어는 귀엽지만 독일어는 멋있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내 모습이 귀엽기보다는 멋있는 게 좋았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니체와 데미안을 독일어 원소를 읽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젠틀한 독일어 발음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가성비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감정적으로 끌린 건 독일어였고 그렇게 학습지 주문을 했다. 하지만 난 고민을 조금 더 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매일 학습지 하루치만 하는 게 아쉬워서 한 번에 며칠분을 하기도 하며 매일 독일어를 하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영어와 알파벳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영어와 어원이 게르만어로 같아 어순도 거의 같았기에 생각보단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그렇게 자신감에 넘어 오만해지기 시작할 때쯤 독일어 명사의 성별이 나왔다. 남성, 여성, 중성. 그래, 이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다. 그런데 그 명사의 성별에 따라 정관사가 달라졌다. 부정관사도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성별의 복수형 명사까지 별도의 정관사가 있었다. 그것도 1, 2, 3 사격별로. 영어라면 더 어로 끝나버릴 게 28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다행히 그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해 외우는 데는 성공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언젠가 회화로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놈의 명사의 성별이라는 것은 격에 따라 자신의 모습조차 변화하고 마는 것이었다. 아, 사실 난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던 차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하듯이 동사의 변화가 나왔다. 영어에서 3인칭 단수면 s를 붙이는 정도가 아니었다. 독일어의 동사는 동사의 원형이 있고 1, 2, 3인칭 단, 복수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달라졌다. 규칙 변화는 그나마 나았다. 문제는 불규칙 동사였다. 독일어 악명의 실체를 드디어 알게 된 것이다. 독일어는 문법 요소 하나하나 외울 것이 많았다. 길고 긴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러시아 소설 같은 녀석이다. 다행인 것은 학습지 학원에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이 학습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배웠던 내용이 사라질 무렵에 학습지 강의는 내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복습을 시켜주었고 한 번의 과부하가 오지 않게 치밀하게 등장인물들의 등장 간격을 조절했다. 그렇게 문법의 규칙성을 외우고
대표적인 불규칙 몇 가지를 외우며 독일어 문법을 도장 깨기 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60%라는 달성률을 자랑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5번은 학습지를 한 것이다. 갈수록 복습해야 할 것이 쌓이면서 예전처럼 한 번에 며칠 분의 진도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독일어를 만났을 때 상상하던 것들이 점점 실현 가능해질 것이란 게 느껴진다. 이미 이 꾸준한 행동은 내 자존감을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유튜브 소재도 되었다. 앞으로 나는 독일어를 쓰는 유럽 나라를 방문해 여행을 야무지게 즐기고 올 것이고 독일어 원서로 데미안을 읽고 독일어 일기도 쓰며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도 사귈 것이다. 그리고 낯설지만 흥미로울 독일 문화도 알아보며 즐거운 독일어 라이프를 즐길 것이다. 역시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는 나를 움직이게 한다. 적어도 이제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를 몰아낼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작지만 나에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